모델링 질문에 답변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천정 부분부터 내려오는 길이가 다른 천 표현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제 생각을 보시면 앞으로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천정해 보이는 이 천 조각 하나, 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하나를 배열 복사한 다음에 길게 떨어지는 형태를 다른 물체를 만들어서 그 표면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면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천 같은 느낌으로 살짝 웨이브 형태가 표면에 있잖아요. 실제 천같이는 표현하지 못해도 일렁이는 정도는 표현해 주는 게 좀 더 현실감 있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노이즈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형태를 기억하고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장면에는 기본적으로 바닥면, 그리고 벽면, 그리고 천정에 해당하는 작은 천 조각 하나, 천 조각이 내려앉을 플레인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천 조각을 먼저 배열 복사를 해야겠죠. 3D Max가 버전업 되면서 배열 복사하는 명령들이 많이 생겼는데 MCG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버전이 높은 분들은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죠. 3D Max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어레이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레이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어레이 명령을 사용할 때 왼쪽에 보이는 거는 물체하고 물체하고 간격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전체 길이를 입력한 다음에 개수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다른 거죠. 아래쪽은 보이는 것처럼 물체하고 물체하고의 간격으로 배열할 수 있어요. 1D, 2D, 3D가 있는데 X, Y축으로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D를 사용해야 되고 1D 같은 경우는 한 방향 쪽으로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D를 사용해야겠죠. 먼저 프리뷰를 해놓고 2D 어레이도 10개 정도의 개수를 입력해서 프리뷰를 해보면 되겠죠. 토탈로 이쪽 길이가 5000 사이즈고 이쪽 길이가 8000 사이즈이기 때문에 물체의 축이 이렇게 보이죠. Y축 방향으로 5000을 입력하고 프리뷰를 해보게 되면 5000 거리 안에 10개가 배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27개를 배열할 거고 이쪽 X축 방향으로는 물체하고 물체하고 간격을 220 정도 해서 이렇게 뒤로 배열되게 할 겁니다. 개수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저는 37개 정도 배열을 해서 끝까지 배열을 할게요. 이렇게 배열되면 천 조각은 다 배열이 됐죠. 오케이 합니다. 물체가 배열됐을 때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타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은데 물체를 배열할 때는 카피 옵션으로 배열하시면 돼요. 컨트롤 Z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배열해 볼게요. 어레이 그리고 카피 옵션으로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죠. 오케이 하면 됩니다. 물론 인스턴스가 됐더라도 바꿀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카피 옵션으로 사용하는 게 좋죠. 이제 배열 복사된 물체를 한 번에 선택할 건데 다른 뷰에서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물체를 Select Similar 명령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고 아래쪽에 플레인도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주면 되겠죠. 같은 플레인이니까 이제 이 플레인에 에디 폴리를 적용합니다. 물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몇 초. 아래쪽에 있는 점들을 잡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점만 이동시켜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 점을 잡은 거고 이제 얘들이 놓일 형태를 만들어야죠. 어떤 부분은 길게 내려오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짧은 형태였잖아요. 플레인을 나눌 때 세그먼트를 5하고 8로 나눴습니다. 여기 폴리곤, 여기 폴리곤, 여기 폴리곤을 내릴 거예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내리도록 할게요. 여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를 내리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좀 더 내려올 것 같아서 이쪽 부분만 좀 더 내릴게요. 두 개는 빼고 좀 더 내려서 바닥에 근접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엣지를 이용해서 크기를 좀 줄여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둥근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도 줄여줄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X축 방향으로 줄이고 이쪽은 이렇게 위치해주면 되겠죠. 한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게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이대로 터보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크리스를 1로 만들어줍니다. 크리스가 1이 되면 이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섭디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줍니다. 그럼 이 형태가 유지되는 게 보이죠? 한 번만 적용한 다음에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를 끄게 되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제 아래쪽이 이 상태에서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요. 더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데 한 번 더 분할을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이 정도 형태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위에 있는 형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이제 내려앉혀야겠죠? 점들을 선택한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 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플로우 플러그인을 설치한 다음에 타입플로우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면 타입컨펌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컨펌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물체가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몇 초 정도.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점들이 아래쪽에 있는 서페이스 표면에 내려앉혀야 되니까 픽으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아래쪽으로 둥근 형태를 선택해 줍니다. 계산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상한 형태로 내려앉게 돼요. 이때는 컨펌 타입이 다르기 때문인데 컨펌 타입을 폴리캐스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된 점만 아래쪽으로 컨펌이 되게끔 해줍니다. 됐죠? 이런 형태로 내려앉게 됩니다. 서페이스 표면하고 똑같은 형태로 점들이 놓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의 엣지가 만들어져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다시 한번 에디 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버텍스에서 아래쪽에 있는 점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엣지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해당하는 엣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3D Max가 에디 폴리를 추가한 상태에서 이 엣지를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면 각각의 엣지를 기준으로 스케일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케일이 줄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물체들을 한 물체로 만든 다음에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퀵 어태치 명령으로 현재 물체들을 한 물체로 만듭니다. 한 물체가 되면 엣지가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 엣지를 각각의 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줄여서 평면으로 만들게요. 이때는 스케일에 있는 두 번째 스케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Z축 방향 스케일 0을 만들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수평이 맞게 됩니다. 에디 폴리에서도 돼야 되는데 여러 개의 물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디 폴리를 적용한 다음에 똑같은 명령을 적용해도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맥스 버전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2023 버전인데 여기서는 안 됐고 그래서 에디 폴리로 한 물체를 만든 다음에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물체들이 이제 한 물체가 됐는데 한 물체가 되면 웨이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물체일 경우에 웨이브를 만들게 되면 똑같은 물결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은 물결을 갖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봤을 때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똑같은 형태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CG라는 느낌이 확 나겠죠. 그래서 이 물체들을 떼낸 다음에 노이즈 모디파이어를 적용할 겁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서페이스 물체는 삭제하고 이 물체만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물체에는 일단 element to object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넣은 다음에 디태치 합니다. 디태치 하게 되면 순식간에 디태치가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셀렉트 시밀러로 물체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물체에는 터보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두 번 적용한 다음에 노이즈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겠죠? 아래쪽에 X축 방향으로 이쪽이죠. 값을 입력해서 이런 형태로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프랙탈을 켜주고 스케일을 줄여서 원하는 웨이브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F4번 키를 눌러서 보면 뭐 이런 형태죠. 다 일률적인 형태로 웨이브가 만들어져요. 얼룩이 다 똑같죠? 여기도 똑같고 쭉 가죠. 이런 것들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X축 값을 좀 더 준 다음에 이 형태를 가지고 다 다르게 이 웨이브가 생기게 할게요. 시드 값을 조정하게 되면 웨이브 형태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노이즈 값이 바뀌는 거죠. 이 값 안에서.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할 건데 스크립트 중에 노이즈 시드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형태의 노이즈 값이 다 바뀌게 되는데 여러 물체에 한 번에 노이즈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노이즈는 인스턴스 형태로 적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때는 인스턴스를 끊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얘를 끊어주고 다 다른 노이즈가 됐겠죠? 이때 랜덤 시드를 해주게 되면 모두 다른 노이즈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얼룩이 다 달라졌죠. 이렇게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이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 뭐 터보 스무스를 한번 더 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약간 회전시킨다거나 그러면 위에 있는 형태도 살짝 회전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디테일을 더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이 물체들에는 재질을 적용해야겠죠. V-ray 재질, 그리고 밝은 회색, 반사를 갖겠죠. 글로스니스도 살짝 갖겠죠. 그리고 투사이드 재질, 여기에 사용합니다. 투사이드 재질을 적용해 줍니다. 빛이 투과하는 값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트랜스루젠시 컬러를 조절하시면 돼요. 검정색이 되면 덜 투과하게 되고 흰색으로 갈수록 더 많이 투과하게 돼요. 기본값으로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투과하는 상태예요. 검정색이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감마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작업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천도 다 됐고 장면도 됐으니까 숨겨놨던 오브젝트 보이게 한 다음에 라이트를 배치합니다. 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형태겠죠.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라이트도 있고 바깥쪽에도 라이트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 상태로 퍼스펙티브를 조절해서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할 때 지금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렌더링에 익스포저 컨트롤, V-ray 익스포저 컨트롤 추가한 다음에 셔터 스피드 30, F 넘버는 4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만든 상태예요. 그래야지 카메라 뷰가 아닌 일반 뷰에서도 카메라처럼 렌더링을 할 수 있으니까. 렌더링. 아래 천이 내려오는 그 형태에 맞게 라이트 위치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연출을 하시면 돼요. 이쪽이 지금 많이 밝은데 실시간 렌더링 켜놓고 라이트만 선택되게끔 한 다음에 이쪽 라이트를 살짝 이동시켜주면 라이트가 표현되겠죠. 이렇게 저 뒤쪽도 너무 밝으면 더 뒤로 밀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나는 인스턴스를 끊어주고 밝기 값을 좀 낮추는 것도 연출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렌더링. 그래서 이번 시간엔 질문해주신 천정에 달린 길이가 다른 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모델링에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모델링 방법은 많고 디테일을 표현하려면 좀 더 강하게 노이즈를 준다거나 물체들을 약간씩 회전시킨다거나 그런 걸로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시켜야겠죠. 질문해주신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좋은 생각을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